자, 여러분의 점심시간을 지식으로 가득 채워드릴 뉴스라떼 시간입니다. 들어오시면 아시죠? 좋아요 한번 빡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레고랜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른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는 레고랜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레고랜드 수익 내려면 연 100만 명 필수라는데 곳곳에 오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수도권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수도권에는 못 들어오고 각종 규제 때문에 못 들어오고 강원도, 춘천을 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레고랜드가 10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춘천은 인구가 30만 정도 되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이제 춘천까지 편하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인천 정도에 생겼으면 참 좋았는데 규제 때문에 안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연 수익을 내려면 100만 명이 필수라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랍니다. 이 레고랜드가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런 거죠. 레고랜드를 짓는데 그 땅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부동산 PF를 발생시키는 거죠. 레고랜드를 처음에 시행하시는 분들은 전체 공정에 들어가는 땅 매입하고 건물 올리고 하는 비용을 100% 자기 돈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의 자기 돈 없이 하는데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하냐?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본이 100억이라 그러면 내 돈 1억 가지고 이제 100억짜리 하는 거죠. 그럼 99%가 대출이기 때문에 위험이죠. 위험하죠.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뭐 공사가 중단된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일단은 완공했잖아요. 근데 완공하고 나면은 100만 명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만만치 않겠네. 인당 객단가 4만 원 잡으면은 100만 명 되면은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이자 잘 갚을 수 있겠네. 그래서 그걸 담보로 이제 돈을 빌려주는 게 PF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부실이 됐어, 부실. 그러면은 이제 은행들이 그거를 그냥 빌려줄 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혹시 돈이 떼일지 모르니까 누가 담보를 서라, 보증을 좀 서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보증을 쓰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이자가 결정되는데 자, 지자체 강원도가 그 보증을 썼다는 거죠. 강원도가 보증을 썼다는 건 뭐냐면 이제 지방 정부가 보증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정부가 보증을 쓴 거나 거의 다름없다 생각하고 이자를 싸게 해서 빌려줬는데 막상 레고랜드가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은행들이 자 강원도 이제 돈 좀 갚아라 원도야 했더니 강원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못 갚습니다. 디폴트 그거 우리 채권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은행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거의 정부가 보증선 수준으로 해서 했는데 아니 이게 강원도가 디폴트를 썼는데 레고랜드 채권을 이러면 그동안에 정부나 지자체를 믿고 빌려줬던 것들 이 돈 이거 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이면 해서 신뢰가 깨져버린 거죠. 어차피 금융이라는 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건데 신뢰가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야 우리 돈 나갔던 거 좀 위험해 보이니까 가능하면 회수해 주는 걸로 하고 만기도 연장해 주지 마라. 혹시 연장이 되면은 이자를 팍 올려라 막 그런 거죠. 리스크 해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는데 이런 거죠. 정부도 이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하는데 뭐 신용 등급이 좋다고 니네 기업들 뭐 이런 애들은 뭐 하겠어? 안 되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채무 회수하고 연장해주지 말고 뭐 연장해주면 이자 올리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사업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강원도발, 레고랜드발 위협이 이제 금융위기 같은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도 못 구하고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뢰가 깨진 거죠, 금융에. 그래서 그게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스템 위기가 와가지고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에서 돈을 투입하기 시작하죠. 이러면 안 된다.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공적 자금이 일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어. 레고랜드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줬는데 어른들에게 절망을 줬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잘 해결돼야 할 텐데 레고랜드 아직 안 갔는데 레고랜드 가기도 전에 문 닫는 거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오늘이 제일 싸다. 추담대 전세 대출 급등에
차주들 멘붕. 전세 대출 급등이 아니고 전세 대출 이자 급등이죠. 예, 주담대, 주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받은 분들 이자가 올라가고 전세 자금 받으신 분들도 이자가 올라갑니다. 보통 이제 변동금리는 오늘 금리 올리면 내일 오르는 게 아니죠. 보통 3개월, 6개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금리가 0.5포인트 올랐으니까 3개월이나 6개월 뒤에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거다. 그래서 오늘이 제일 싼 거고 내일이 지나면 비싸질 거다. 이자가 올라갈 거다. 이게 오늘이 제일 싸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옛날에 2021년, 20년 이럴 때 막 아파트 시장 뜨거울 때 오늘이 제일 싸다. 빨리 사라. 연끌해라. 막 이랬었는데 그런 의미의 오늘이 제일 싼 게 아니라 이자가 오늘이 제일 작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올라갈 거란 슬픈 이야기네요. 슬픈 이야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뉴스 라떼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리의 정점을 한국은행에서 이미 3.5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 퍼센트 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3%까지 올린다. 이야기는 3.5%. 지금 3%니까 0.5% 정도의 이제 버퍼가 있는 거죠, 버퍼. 그래서 그걸 시장을 봐가면서 요거를 안 올릴지, 천천히 올릴지, 아니면 0.5를 한 번에 올릴지 이렇게 결정할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준에서 이제 천천히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불과 1, 2주 전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이렇게 심리는 빨리빨리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게 보고 이래 안목이 필요한데 워낙에 이제 언론이나 신문, 인터넷 이런 데서 뭐 이랬다 저랬다 떠들어대니까 마음이 흔들흔들합니다. SNS가 발달되면서 더더욱 이제 정보의 전파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에 비례하고 심리가 출렁이는 속도도 빨라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잡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은 부를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략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금리의 정점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금리의 정점이라면 주식은 보통 6개월 선반영하니까 지금이 주식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이런 생각으로 좀 샀는데 기다려봐야죠. 연말 가기 전에 50% 올라가는 게 목표인데 제가 달성하게 되면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자, 그렇다.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싸다.